여러분 주변에 친구들 보면은 토익은 사실 시장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편입이나 공무원 시장이 굉장히 좁지만 토익은 그러니까 대학생이면은 20대면 거의 다 하는 그러니까 준비하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원도 워낙 많고 강사도 많고 뭐 유튜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그런 썰 같은 게 많죠. 이렇게 하면 얼마 나온다. 뭐 내 친구는 얼마 만에 뭐뭐 했다.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뭐 주변에 내 친구는 공무원 시험 한 달 만에 합격했다. 이런 경우는 없지만 토익은 되게 경우의 수가 많잖아. 워낙 많은 아이들이 보니까. 근데 토익 학원에 여기 와서 저랑 배우든 뭐 해커스에 가서 누구한테 배우든 뭐 YBM에 가서 어떤 쌤한테 배우든 배우는 수업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 있죠. 기본적인 내용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뭐 역량의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자료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인 그 명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대명사 이런 거 배우는 거 있죠. 그거를 성인 돼서 가르치는 학원이 아마 토익 학원밖에 없을 거예요. 토익 학원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진도가 나눠있는 수업은. 왜냐면 토익은 그걸 물어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영어 실력과 상관없이 특히 토익 목표가 고득점일 때는 이 문법 진도를 한번 토익을 할 때는 A부터 G까지 한번 싹 무조건 훑어야 돼요. 무조건 훑어야 돼요. 그래서 A부터 G까지 문법을 훑어주고 RC 점수가 400 이상을 찍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본인의 영역이에요. 본인이 문제를 풀면서 전부 독해를 하면서 점수를 올려가는 거죠. 그런데 수업을 이제 우리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이렇게 듣고 나면은 똑같은 수업이어도 결과치가 달라요. 누군가는 점수가 두 달을 듣고서 사실 두 달이 아니죠. 한 달을 듣고도 900대가 나오는 애들도 제가 이번 겨울방학에 많이 봤었고 두 달을 들었지만은 점수가 아예 오르지 않는 경우도 드물긴 하지만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점수가 아예 오르지 않는다. 그거는 사실 본인의 문제야. 이거 토익은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도 점수가 조금은 올릴 수가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점수가 안 올랐다. 그거는 본인이 안 했다고 볼 수가 있고 점수가 올라야 돼요. 학원을 다녔으면. 근데 이게 얼마나 오르냐의 차이는 뭐냐면은 토익은 내가 처음 시작한 점수 있죠. 내가 처음 시작한 점수에서 두 달 동안 다 배우고 난 다음에 가장 이상적인 점수 향상 점수는 200점이에요. 내가 두 달 동안 다 배우고 시작이 300이었으면 내가 두 달 후에 550이 나온다. 그럼 성공한 거고 내가 시작이 700이었다. 그럼 두 달 후에 900 정도 나와줘야지 성공한 거고 시작이 600이었다. 800이 나오면 딱 적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달을 배운 다음에 무조건 200점을 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그리고 200점을 올리는 걸 목표로 해야지 여러분 알죠? 그 근처까지 갈 수 있어. 목표를 100점 잡으면 80밖에 안 올라. 근데 목표를 200 잡으면 한 150 올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목표를 제가 봤을 때 쌤 강의를 되게 오래 했어요. 2011년도 겨울부터가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같은 애들이 14년 동안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워낙 많이 봤잖아.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느낀 거는 두 달을 공부했을 때 혹은 일정 기간 공부했을 때 올릴 수 있는 약간 최대한 점수랄까? 그게 200점대가 가장 많아요. 근데 200점 이상을 올렸는데 내가 910까지 갔다. 혹시 910에서는 그 다음부터는 본인의 영역이에요. 그때부터는 뭐 학원 다니고 하는 거는 그건 본인 선택이야. 근데 학원에 다닌다고 점수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학원에 안 다닌다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야. 학원에 가서 크게 얻을 수 있는 게 900점대부터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문제집을 풀면서 내가 이제 독해 같은 거 있죠. 독해 같은 거를 답을 보지 않고 어떻게든 내 머리를 짜가지고 생각을 해서 답을 찾는 연습을 계속 하는 수밖에 없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정훈이라는 친구 있죠. 여기 학원에 다니는 그 친구는 약대 준비생이야. 그래서 약대나 의대 편입할 때 여러분 토익이 만점이 그냥 있어야 되거든요. 1차에서 만점이나 제가 봤을 때 970도 좀 위태위태해요. 980 이상은 있어야지 그냥 1차에서 합격을 하고 그 1차에서 합격을 안 하면은 내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뭐 약대 편입, 뭐 생물 수업, 화학 수업 이거를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화학 수업 공부 열심히 했는데 또 토익에서 1차에서 다 떨어져. 이 학원에서 이제 그 약대, 의대 편입 준비도 하기 때문에 그런 반도 따로 있거든요. 걔네가 올해 1월, 2월 겨울방학 때 큰 맘을 먹고 이제 학원에 온 거죠. 내가 올해 목표는 약대 편입을 하겠다 해가지고 1월, 2월에 진짜 많은 애들을 가르쳤어요. 그 당시에 가르친 애들 약대 애들이 10명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학원에서. 근데 결론적으로 약대 준비하는 치고서 기초가 많이 부족한 경우는 사실 많이 없어요. 그냥 봐도 평균적으로 그냥 보면 720, 730 이 정도가 사실 제일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걔네가 두 달 동안 공부했을 때 나온 성적은 평균적으로 900, 230이야. 그래서 이제 내가 두 달 뒤에 올린 점수가 900대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3월부터는 계속 특강만 이렇게 수요일 나오고 금요일 나오고 하면서 계속 보면서 한 달에 5점, 한 달에 10점 이렇게 올리는 게 토익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토익을 어디까지 올릴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가장 해주고 싶은 말에 200점을 올리는 게 가장 평균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내가 첫 시작 점수에서 200 이상을 올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동안 한 노력의 2배를 하면은 점수가 2분의 1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처음에 A부터 C까지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해.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거를 가지고 아무리 해도 점수가 막 되게 오르지 않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처음 공부할 때 2달이야. 알겠죠? 토익 시험이 왜 쉽지만 어렵냐면은 이 지문을 해석했을 때 있죠. 해석했을 때 내용이 그렇게 막 아카데믹한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외국에서 실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 정도를 보는 시험이거든요. 그 내용 자체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그 더 짜증나. 내용은 어렵지가 않은데 답을 고르는 거는 좀 어려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본인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설명은 쌤이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연습은 본인이 해야 되고, 그리고 독해를 할 때 단어를 난 너무 모르겠다 하면은 독해는 아직 그렇게 건들 수 있는 파트가 아닌 거야. 그럼 뭘 먼저 해야 돼? 대퇴에 있는 5, 6를 먼저 해야 되고, 그럼 선생님 제가 단어가 너무 부족하니까 그럼 해커스 토익 같은 거, 노랭이 같은 거를 한 권 다 외운 다음에 토익 다시 할까요? 그렇게 뭔가 다 준비하고 하려고 하면은 3년, 4년 뒤에 해야 돼. 그거 언제 다 외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죠. 당일 나가는 거 있죠. 당일 숙제 우리 내일 단어 시험 보잖아요. 단어 시험 내일 범위 몇 개예요? 내일 100개잖아, 그치? 다음 주 월요일에 몇 개예요? 범위 200개. 누적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1번부터 100번, 월요일은 1번부터 200번, 화요일에 200부터 300번 이렇게 중간중간 교집합이 있게 해서 누적을 시키거든요. 일단 그건 다 외우고 그 다음에 그걸 외우다 보면은 한 바퀴가 끝나고 나면은 세크리북에 있는 단어하고 특강 단어하고 거의 겹쳐요. 그 겹치기 시작해서 많이 알게 되는 순간이 최소한 2달은 걸려. 그래서 단어가 부족한 친구는 왜 이러지 좌절하지 말고 일단 닥친 데 다 외운다고 생각해. 쌤이 예전에 2018년도인가? 그때 유튜브를 개설했었어요. 영상을 편집을 직접 해서 올렸거든요. 근데 조회수가 몇만이 나왔던 쇼츠가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700점대가 안 나오는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을 제가 올린 적이 있어. 700점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그 쇼츠가 떡상한 게 뭐냐면은 거기 댓글이 막 달렸어. 그 영상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700점이 안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700점이 안 나는 친구들이 많이 하는 말. 뭘 것 같아요? 왜 700점 안 나와요? 이거야. 700점이 안 나오는 친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700점 나와요? 선생님 저 왜 700점 안 나올까요? 이거고요. 700점이 나오는 친구 혹은 800점이 나오는 친구의 특징이 있어. 혹은 900이 나오는 친구의 특징이 있어. 그거 뭘 것 같아요? 안 물어봐. 안 물어봐요. 제가 여기 학원에 와서도 선생님 저 어떻게 하면은 다음 달에 900 넘길 수 있을까요? 안 물어봐. 왜 안 물어봐요? 그냥 그 시간에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답은 물어볼 게 아니고 그냥 뭐 하면 돼? 그냥 그날 거 외우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얘기했던 게 그게 영상이 많이 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냐면은 제가 강의를 캡처해서 올렸던 건데 부사절 있잖아요. 부사절 할 때 제가 그 말이에요. 부사절을 아무리 강사가 설명을 해줘도 부사절 접사의 종류를 단어를 외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했더니 거기에도 댓글이 막 달렸던 그 기억이다. 아무튼 그래서 쌤이 해주고 싶은 말이 토익 학원은 어디를 가도 이렇게 이 정도의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근데 제일 하기 힘든 수업도 이제 이런 이론 수업이고 애들이 배우기 힘든 수업도 이론 수업이 맞아요. 문제풀이 특강 때 파트 5 쫙 풀잖아? 그럼 안 힘들어. 되게 재밌어요. 문제 푸는 게. 그냥 빈칸 채우니까. 근데 수업 시간에 명사 배우려면 형용사 배우려면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그걸 왜 배우냐면은 결국 시험장에 갔을 때 발목을 잡는 문제가 하나, 2개, 3개, 4개 생기거든요. 근데 그 발목을 잡는 문제가 내 점수 앞자리를 결정을 하거든. 내가 목표가 850이야. 근데 지난번에 790이 나왔어. 그럼 파트 5 한 2개 더 붙였으면은 810 나오는 거거든? 그게 파트 5예요. 그래서 토익 학원에서 파트 5를 강조하는 거는 결국 나중에 돌고 돌아서 시험장에 갈 때 파트 7이 있죠. 7은 우리가 문제를 맞게 풀잖아. 그러면은 똑같은 지문이 절대 2번 다시 안 나와요. 그러니까 토익은 그게 문제야. 범위가 없어. 계속 새로운 지문이야. 그래서 독해는 본인이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토익 학원에는 독해를 많이 안 해요. 근데 5 있죠? 5를 갖다 디립다 하면은 30개 중에 28개, 9개를 맞출 수가 있고 28개, 9개를 맞춰야지 고득점 800 이상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5개는 부족해요. 28개, 9개를 맞춰야지 점수가 오를 수가 있다. 근데 그거를 5개 지금 내가 맞추고 있다. 거기에서 3개, 4개 더 올리는 게 목적이잖아.
그게 되게 안 올라. 그거를 문법을 들으면서 내가 비어있는 부분을 자꾸 캐치해서 그걸 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의 목적은 우리가 그거, 내가 비어있는 부분을 메꾸는 거.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특강 시간에는 그냥 한번 이게 토익이구나 한번 쭉 풀어보자고. 알겠죠?